전번에는 현재에서 과거까지 했죠. 네. 과거에서 현재로 읽고 같이 명상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다시 과거 한 살의 나이에서 현재의 나이로 올라오면서 하나하나 기억을 해냄으로써 아까 같이 명상한다. 이때 이제 고통을 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에게 자공을 올린다 했는데, 이제 빠진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공을 올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에게 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한 살 때까지 가면은 기억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앞에 많은 기억들은 중간에 생긴 것들이죠. 그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수행해서 없앨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계속하면 과거의 기억에 붙어있던 감정기억의 부정기억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게 왜 떨어져 나가느냐 이렇게 만일에 굳이 얘기를 하면 자기 내면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이제 결국 가서는 이 자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가 보게 되면은 심리적인 이 안정이 옵니다. 희한하게. 왜 심리적 안정이 오는가? 몰랐을 때는 그것이 뭔가 두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탁 상대를 알아버리면은 그런 증상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듣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도둑이 들었을 때 저놈이 도둑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은 어쨌든 그 도둑을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잡거나 힘이 없으면 피할 수가 있어요. 강도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침입한 자를 이 강도인지도 모르고 도둑인지도 모르고 그 대면하게 되면 상해를 입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말이죠. 그건 마찬가지로 내가 과거 기억이 이 과거 기억을 하나하나 소환해서 내가 보호를 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예, 맞아.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 기억에 붙어있던 감정이 부정적인 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자공연 명상을 하면 연민심이 키워지고 이와 같이 마음의 평온과 의식이 깨어나는 진리가 일어납니다. 즉 현재 일어난 번뇌망상의 배경 노릇을 하고 있던 것이 정화되면서 번뇌망상의 힘도 약화되고 최후에는 일미평등의 법을 깨칠 수 있는 만나치유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번뇌가 일어난 배경 노릇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배경 노릇한 게 뭐겠습니까? 과거 기억이에요. 이 과거 기억이 이제 이 현재 일어난 번뇌의 배경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과거에서 현재를 보면서 소환을 해가지고 대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예 그 사람이 공양을 초대해가지고 공양을 올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이 초기 경전이 나와요. 초기 경전에는 이제 악마가 이제 부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 나타나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부처님 딱 너 알아. 너 말하는 줄 내가 알고 있어. 다 이래. 그러면 마라가 도망가.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이런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렇게 하면 한 번도 내가 겪었던 이런 일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게 잠재되어 있다고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가가지고 직접 대면을 하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하는 이 한 가지에 해가지고 대상이 힘을 잃어버려요. 모르면 힘이 막 세집니다.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명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내면을 본다 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운들 다선에서의 공양의 의미가 연민심을 키우면서 부정적인 심리를 버리는 실천이고 상호 관계 회복이며 생명 살림의 생명 나눔이며 무가의 깨어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이 평대의 법을 깨칠 수 있는 반야지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번뇌 힘이 약해지면 그만큼 지혜의 칼이 날카로워집니다. 이 말이잖아. 자, 자공양하고 나서 원결이 풀어졌다고 생각한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매듭을 안 지어주면 안 돼요. 반드시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참회를 얘기를 이제 하면 참회하면 됐는데 또 참회하고 매번 반복하고 왜 반복하느냐면 이제는 참회에서 해결됐다는 생각을 안 가지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딱 참회하고 딱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하게 되면 2차로 또 하더라도 한 번 딱 하면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이렇게 공양 올리고 해서 원기를 풀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일본이 이 경제보복의 그 배경이 이제 강제 침용한 사람의 배상 문제 때문에 배상하러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은 청구권이 다 해결됐다고 오히려 한국 보고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은 국가 간의 청구권은 없지만 소멸됐지만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것은 국제법상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네들은 그걸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독일은 끊임없이 사죄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사죄를 안 하고 있거든요. 사죄를 안 하고 있으면은 풀어지질 않아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일본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 정권이 한 번은 사죄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사죄한다고 얘기를 하고 갑자기 일왕도 우리한테 사죄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꼭 지금 일본 정부는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제보복의 원인이에요. 사실은 그게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절대 거기에 성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경제 보복을 하더라도 절대로 굽히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강도를 당했어요. 일본한테. 그걸 우리는 윗때부터 이게 벌써 역사 교육을 받아서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 DNA도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36년 동안 수탈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 강제징용 당하고 위안부로 가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일본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두 나라 중에 하나가 소멸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끝나지 않아요. 그냥 일본에서 사죄를 하면 다 끝나버려요. 얘기하자면. 근데 일본에서는 자기의 그 저지른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오히려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원자 폭탄 2방을 빵 맞고는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줬으면서도 오히려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내면을 잘 보면은 그런 거죠. 만일에 일본이 자기들 그런 짓을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되돌아보고 그것을 반성하고 이러면은 문제는 해결돼요. 그러면 나라갈 문제도 다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역사를 부정을 해버리고 수정을 해버리고 아니다고 몰입을 내고 이러면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얘기하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국가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이 개인의 문제가 똑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트라우마를 내가 입었다 그러면 트라우마를 가해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가 알고 잘못했는데 사죄를 하면은 트라우마 어느 정도 깔아앉고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 계속 트라우마가 더 증가해서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려면 자기 모습을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그걸 깔아앉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명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 요번에 살인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 한 번도 반성을 안 해요.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여기 어디고 한강 여기 토막 사건. 그리고 자기는 오히려 그 놈을 죽을 짓을 했죠. 당연히 죽을 놈이다. 이렇게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걸 안 하거든요. 생각해 그런 게 이제 뭐나 일본 애들이 사고하는 방식 똑같은 거. 자기 가해놓고 자기는 죽일 놈을 죽였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가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게 뭔가 연민심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고가 탁 나버렸잖아요. 사고가 탁 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고를 보면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딱 그런 일이 딱 생기면 뭘 하는가 하면 사고 당한 사람이 그 당사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러면 바로 그냥 그걸 합니다. 심리치료를 바로 들어갑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폭력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고 보면은 가해자가 있어서 내가 가해를 받았다 하지만은 사실은 엄밀한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그걸 안 받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해하는 걸 내가 받아버리면 내가 상처가 되는 거죠. 상대가 막 욕설을 하고 뭘 막 하더라도 전혀 그에 대해서 내가 데미지를 입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으면 트라우마가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탁 받아버리는 순간 상처가 돼가지고 막 상대가 사죄를 해도 나중에 상처가 남아있어요. 말하자면. 근데 이런 걸 해결하는 게 뭐냐면 연민심이 있으면 가해자를 대해서
내가 가해를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 가해하는 사람 연민심을 대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엔 참 어려운 거 제가 보면.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연민심을 계속 키워야 됩니다. 그래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부모를 죽인 원수라도 그 사람을 친밀감 있게 대할 수 있으면 자비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민심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연민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연민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실마리가 풀려가는 거, 이 상처가 안 부러지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연민다선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벌써 오래 전의 이야기인데 10년 동친 전이지만 너구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고리마을에 명상하고 간 뒤에 여러 사람 거쳐서 들은 이야기는 자기는 그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어른이 되고 나는데 그것을 못 헤어났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자기 명상을 통해 가지고 그건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났느냐고 누군지는 알 수는 없어. 자기가 명상하니까 성폭행 당한 그 사실, 마치 그것이 영상으로 사실같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그 봉이 났더니 터져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마치 제3자의 관객같이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그런 사실을 자기가 직접 내가 인식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마음이 지있는 하나의 허상과 같다 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엔 또 그럼으로써 이제 그런 사실들을 이제 보면서 가해자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지만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내가 객관적으로 봤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건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진실한 것이 아니다는 인식이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분석해보면은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고통을 해소하는 해원결차.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차를 이제 미소도 기쁨과 행복감 얼굴을 그린다. 차를 한 모금 마시되 차가 머리 스며들듯이 명상하여 온몸 맺힌 세포가 풀어지기도 하고 맺힌 감정을 풀게 하는 해원결차를 명상한다. 여기 명상하는 건 이제 자종을 한번 쳐야 되겠죠. 자, 이때 뭔가 마음이 나타나는 적각형 효과를 살핍니다. 마음의 긴장 탓에 얼굴 등 몸에 생긴 이 블록은 장애입니다. 장애가 해소되는지 살피면 마음이 편안한지 살핀다. 이렇게 색향미의 차이 본성을 가지고 하는 공양차 명상은 윗사람이나 어른에게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자공양이 되어야 하며, 동료는 친구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해주면서 앞으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 경우의 연민심을 일으켜 자공양을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이해와 강요의 마음으로 자공양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양차를 올리면 과거에 잠재되어 있던 번뇌망상이 정화된다. 그래서 이게 정화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윗사람, 자기 동년배, 아랫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이제 적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참회라는 말을, 용서라는 말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가 이제 잘못을 저질러도 알게 모르고 저지르는 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저지른 것은 참 참여하기 어려워. 그래서 어록에도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두 명의 신도가 있는데, 한 사람은 막 목에 힘을 주고 저리 다니고, 한 사람은 늘 저리 올 때마다 고개 푹 숙이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실스님이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힘주고 다니는 신도에게는 자잘한 돌을 한 주먹씩 가져오라. 고기 숙이고 다니는 신도에게는 큼직한 돌을 가져오라. 가져오니까 다시 제자리를 갖다 놔라. 큼직한 돌을 이렇게 가져온 사람 제자리에 딱 갖다 놓기 쉬운데, 자잘한 돌을 가져온 사람은 장소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 말씀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내가 큰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여하기 쉽지만,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은 참여하기 참 어렵다. 그래, 돌을 제자리에 못 갖다 놨듯이. 근데 우리가 이 잘못에 대해서 자잘한 것도 있고 내가 모르고 지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그 자극이 있었다면 마음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것이 현재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송강도 살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청년이 그 간음전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절을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3일 내내. 그것도 삼복더위에. 그때 하수 참 이상하다. 저 청년이 왜 절을 할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불일서점이 있어가지고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왜 절을 했느냐니까. 결혼해가지고 3개월쯤 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나 당신 사랑 안 하니까 우리 이혼합시다. 호텔에서 가버렸다. 자기는 불자고 이러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쿨하게 그래 그럽시다 도장을 탁 찍어 줬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지나서나 자기 부인 얼굴이 떠오르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대.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야, 이게 왜 괴롭다 이거지. 그래서 절을 했댔어. 참여를 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물어봐. 그러면 이제 부인의 얼굴이 이제 안 나타나겠네, 다 사라졌겠네 이러니까 아니래. 아직도 여전히 나타나는데 너무 괴롭대.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줬어. 그러면 당신이 한 참회는 그 형식적이 지나지 않으니까 진정한 참회가 되지를 않는다. 만약 진짜 제대로 됐으면 안 나타나야 될 건데 뿌리가 깊으니까 진참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에 가서 이제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사유를 해라. 부인의 얼굴이 탁 나타나면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 부인이 얼굴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럼 이 나타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누가 부인의 얼굴을 갖다 준 것이냐, 한번 확인해 보라. 갖다 준 것이 아니다. 내가 결혼을 함으로 해서 생긴 것이다. 그러면 누가 갖다 준 것이라는 것은 이건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전에 붙어 있었던 거가 누가 갖다 준 게 합작해서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역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갖다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 합작해서 생긴다는 있을 수가 없다. 세 번째는 그럼 원인 없이 생긴 것이냐. 원인 없이 그냥 땅에 솟았거나 하늘 뚝 떨어져서 생긴 게 아니다. 아니라 그러면은 이것은 원인과 조건에 있어 결혼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왜? 결혼하기 전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인 없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면 반드시 거기에는 실체가 없다.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가 생기려면 그 씨앗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뿌리로 바뀌어야 되거든. 그럼 씨앗에는 원인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뿌리로 바뀌면 사귀는 결과가 올라오기 때문에 벌써 결과가 생겼다 그러면 원인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당신은 사유하라.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사유를 해보면 어느 순간 제대로 된 이해가 생기면 영상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이건 진참회가 되는 것이다.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영상을 없애는 거지. 방법이죠. 여기서도 그걸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남자 태교 명상할 때 적용시켜 놨어요. 이 방법을요. 그럼 어쨌든 이 참회라 하는 게 아주 재밌는 겁니다. 방법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목걸이 보면. 그리고 다시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첫 맛을 감지하는 수행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일어나는 번뇌 망상의 속박에서 그만큼 벗어나 있으므로 쉽게 법의 성품을 보아 마음이 해탈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공양 올린 대상이 원한 관계가 강하다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는 연민을 일으키는 대상과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연민심을 일으키는 세 가지 생각을 반복해서 일으켜 강한 연민심을 키우고 난 뒤에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거죠. 자, 이제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과거의 현재로 오면서 고통을 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자공양 올리는 걸 알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어 척경 곱게 세우고 자, 시선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앞에 찻잔을 잡고요. 빛깔과 향기를 맡고 맛을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맛을 보고요. 자, 내려놓습니다. 자, 눈을 감고 자, 차방을 떠올리고요. 앞에 차상을 갖춥니다. 거기에는 다광과 물 식힌 그릇과 찻잔이 갖춰져 있고요. 자, 창문 햇빛이 들어오고 다스림이 족자 걸려 있습니다. 벽에. 자, 오른쪽에는 차도구, 차 물을 끓이는 화로 같은 거 갖춰져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그리고는 이제 찻잔에 뚜껑을 열고 다관에 뚜껑을 열고 자기 좋아하는 차를 넣고 자, 뜨거운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물 식힌 차를 쭉 부으십시오. 자, 차 찌꺼기 깔아앉으면은 명상 자체는 따르고요. 상상 속에서 이제 이 차를 이제 한번 음미해 봅니다. 찻잔을 들고 빛깔과 향기를 맡고 맛을 봅니다. 상상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요, 내쉬면은 맛이 일어나죠. 앞에 마셨던 차 맛 때문에 그래요. 자,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들어 시냇물 흐르듯이 색향기가 흘러들어가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해봅니다. 자, 상상속의 차자를 내려놓고, 자, 현재 나이부터, 자, 과거로 쭉 한번 가봅니다. 강력하게 남아있는 사건은 알 수 있거든요. 자, 60대, 50대, 40대, 30대로 쭉 가봅니다. 자, 20대 학창시절부터 있어서 10대로 해서 이제 한 살 때가 쭉 기억을 더듬어 가봅니다. 자, 이 강력하게 남아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의해서 남아있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 과거 나이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10대, 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쭉 올라옵니다. 자, 종을 치면 여러분들이 다시 현재 나이부터 과거로 해서 과거에 현재 옵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에 그 사람이 있다면, 자, 한 사람을 초대를 해 봅니다. 자, 문 앞에서 그 사람이 들어오고 서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유를 하고요. 자, 얼굴을 한번 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가해를 해서 고통스러운지, 내가 이 사람을 가해를 해서 고통스러운지 얼굴을 살펴봐야 돼요. 윤곽이 있는지, 윤곽이 없는지, 희미한지, 굳었는지, 자, 살펴보고, 자, 이분에게 이제 차를 따라줍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기를 권유를 쭉 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당신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고 차를 권유를 하십시오. 자, 본인도 차를 마십니다. 자, 똑같이 감로차 마시기. 자, 찬물이 쭉 목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물이 스며들듯 쭉 스며들기를 합니다. 자, 찻잔을 내려놓고, 자,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 얼굴이 풀어졌는지 살펴봐야 돼요. 초대하신 분은 결국 나의 심리를 초대한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 풀어졌다면 나의 심리가 풀어진 거예요. 자, 그러고는 이분을 이제 배웅을 해줍니다. 배웅을 해주고, 자, 이제 본인은 원길이 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를 마심으로 해서 정화가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 차 한 잔 나누면서 이 차가 바로 이 부정적인 것을 해소하는 하나의 도구였던 겁니다. 자, 천천히 눈을 뜨고, 자, 앞에 있는 찻잔을 잡고요. 차를 한 잔 마시고. 이 고통을 해소하는 해온결차예요. 자, 그리고 이제 미소를 띠고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서 몸에 흡수되는 걸 지켜봅니다.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면서 온몸의 세포에 싹 스며들게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한 번 해서 잘 안 되고, 두 번, 세 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등이 턱 걸려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굵직굵직한 사건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분 초대가 차를 주고, 차를 마심으로써, 이제 정화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풀어졌다 생각하고 또 이제 계속 이제 찾아보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망상이 줄어들면은 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망상이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 보시면 됩니다. 이 코칭에 대한 내용은 옛날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131페이지 보면요, 체험 사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제일 밑에 거기에 보면 해운결 다선을 1년 반을 하고 나니 원결 맺었던 사람을 초청해도 이제 거부감이 없이 잘 받아주며 몸에 찬바람이 빠져나온다고 하는 체험자가 있습니다. 찬바람이 이제 왜 빠져나오느냐, 몸에 이렇게 맺힌 게 많으면은 냉기가 쌓여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심리가 풀어져 버리면은 몸에 이게 혈액순환이 장애했던 그것이 풀어졌어. 혈액순환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냉기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늘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있고 뭐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 몸이 긴장하고 있어요. 늘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막히고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심리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심리가 탁 풀어지면 몸이 긴장감도 착 해소돼 버려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냉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 내용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해원결 하고 난 뒤에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몸이 진동이 일어나거나 피부가 맑고 깨끗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13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연민은 미움으로 맺힌 원결을 푸나니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자공량 올린 마음 일으켜야 하리. 탐욕으로 얼루진 마음 차 빛깔 공양으로 호공거울 마음 나타나 성님으로 들끓던 마음 자향기 공양으로 본기운 자비심으로 바뀌리. 깜깜한 어리석은 마음이요 한만 무미의 공양으로 현상 그대로 텅 빈 지혜로 빛나는 이제 탐진치를 이제 색향미로 이제 풀어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차공양을 맺힌 가급으로 꿈자리 편안하고 몸 개척하니 온 세계 영리심으로 가득하리라. 이게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해운결 다성은 옛날 것이 돼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명상을 하면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132페이지 보면 사랑의 윤민의 오색찬 명상이 있는데 요거 이제 보십시오. 오늘 요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게 없기 때문에 앞에 걸 가져왔어요. 납반에서 이걸 요청했습니다. 요청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게 되고, 자, 오색차 명상, 오색 다선차 명상이에요. 여러분들 2주 못 나오는 대신에 추석 세고 다음 주에는 낮에 나오시면 돼요. 낮반.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 1장, 2장, 3장이 있는데 사랑의 연민의 오색향 명상은 3장에 속해요. 그래서 오늘 1장, 2장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장에 감정과 심리를 정하는 오색향 명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반응하는 감정과 심리를 정하는 오색향 명상이 있고,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심리를 정하는 오색향 명상이 있습니다. 자, 제1장, 제가 시를 한 수 읊었습니다. 오색은 마음 따라 심리 현상이라 마음밖 따로 있다 착각마라. 차색 따라 춤추는 마음이요 몸 흔들리고 멈추듯 쉬는 마음 몸 평안 누가 훔치리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색깔은 전부 다 심리 현상입니다. 이거는 누차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세계는 원래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세계라고 이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이 파장을 읽어내는 게 바로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눈에 이제 긴 파장은 붉은색으로 보이고,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짧은 파장은 파란색으로. 이 세 가지 삼원색은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세 가지 삼원색 두뇌에서 이걸 더하고 빼고 해가 수많은 색깔을 인식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 이 세계는 색깔이 없고 모양이 없다 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이라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는 그래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하죠.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삐쩍 말랐다, 그럼 내가 몸을 좀 불어야 되겠다 이러면 책상 볼을, 붉은색 계통 책상 볼을, 아니 식당 볼을 딱 깔아야 돼요. 그러면 식욕이 왕성해져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내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근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러면 이 식당 볼을 갖다 파란색 계통으로 쫙 깔아버려요. 그럼 식욕이 억제가 돼요. 얘기는 색깔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대체적으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이 없다고 해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바다가 파란색이잖아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음식이 너무 이제 강하게 땡기고 이러면 색깔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몸에 있는 옷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성격이라든지 심리 상태에 따라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보면 읽어볼게요. 파란색은 얼굴에 나타나는 화와 무지를 다스리며, 녹색은 시기질투와 불안감을 다스리고, 붉은색은 탐욕을 다스리고, 흰색은 슬픔, 화뇌물로 인하여 생기는 가슴의 아픔, 응어니, 사땡 견해 등을, 노란색은 자만과 고집을 다스립니다. 즉 오색체가 감정과 심리를 다스립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색깔은 맑고 밝은 색입니다. 이 색채가 맑고 밝아야 됩니다. 근데 파란색이 하더라도 칙칙한 파란색은 안 돼요. 맑고 밝은 파란색. 무슨 말이 이해되죠?
남자하고 여자는 색깔 보니 좀 달라요. 눈동자 DNA가 다릅니다. 남자는 되게 조금 무게감 있는 거, 조금 어두운 쪽이라면은 반대로 여자는 색깔, 똑같은 색깔보다도 밝게 봅니다. 가볍게 보고. 그런 게 있다 합니다. 그래서 옷을 고를 때도 남자는 조금 무겁고, 예, 무거운 거, 무게감 느끼시는 옷감을 잘 고려해요. 그런 옷을 입어요. 여자는 밝고 화려한 걸 입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벌써 여기 광수인자, 유진인자, 빛깔을 받아들이는 유진인자가 달라서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어쨌든 이건 심리적인 거라는 건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반응하는 감정과 심리를 정하는 오색차 명상의 특징이 돼서 말씀드리죠. 지금 이 순간 반응하는 감정 심리인데요. 제가 이제 사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점치는 거하고 관련 좀 있었어.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 그 하토로 점치는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예? 있죠. 네. 우리 어머니 그리 하더라고. 뭐가 뛴다고. 예, 맞아요. 뭐가 이렇게 그 점을 이렇게 그날 운수를 보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대개 이제 이 점을 치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의 운세를 점쳐본다고 하는 거죠. 점친다 하는 거는 불안감이 쏘는 심리 현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추리를 한다든지, 분별을 하고 이러면 선사들이 이렇게 얘기해. 점치지 말아라. 직접 눈을 보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추리를 하거나 그걸 분별해가지고 판단하는 이 일은 다 점치는 일과 똑같다. 점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렵게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주팔자는 어때요? 사주팔자는 정말 사주 보고 이러면 정말 그게 정확하게 맞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송강사 살 때에 송강사에 어느 기도하시는 보살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제 사주를 봐주겠대요. 저는 사주는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생년월일을 대라 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사주를 봐주는데 1년 신수를 봐주겠다. 그래서 매년 와서 봐주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진짜 신통방통에 딱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 원래는 빛이 있으니까 방송 출연하겠습니다. 딱 맞아요. 오, 참. 그래서 이분이 육갑을 짚어가지고 수명도 알아맞혀요. 스님은 몇 세까지 살겠습니다.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참 신통방통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잘 알면 기도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길어져도 좀 이해를 하십시오. 자기는 고등학교 때 외할아버지한테 사주를 배웠대요. 그 배운 거는 이제 너와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그런 그 사주를 잘 보고 그런 철학을 잘 하기 때문에 네 이걸 배우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딸이 그 얘기 듣고 왜 손녀한테 그런 걸 가르치느냐고.
딸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집 보내버렸대요. 근데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한 3번 정도 탈출했는데 결국 남편의 붙들려가 살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남편 사주하고 자기 사주를 가지고 대조를 이렇게 해보니까 서로 인연이 없는 사람끼리 모이고 사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원진설이. 예. 그런데 살기는 잘 살아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177을 미리 사주를 뽑아가지고 부딪힌 일이면 싹싹 피해봤다는 거지. 근데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죠. 안 되는 게. 그게 뭐냐면 감정과 생각은 안 된대. 사주로서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다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사주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는데 마음을 바꾸면은 자기 삶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을 바꾸는 방법이 현재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 반응하는 감정과 심리를 정하는 오색장 명상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분 말씀이 이제 그런 사주에는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명상을 했으면 명상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수행을 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여튼 기도로서 자기 마음을 다스렸던 것이죠.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한 수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 다스릴 수가 있다면은 자기 운명을 바꾼다 하는 얘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운명을 바꾸는 법 해가지고 불강 출판사에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벌써 좀 됐죠. 그 이름이 진짜 잊어먹었는데 중국에는 그 책을 교과서로 인생 교과서를 삼는다고 돼요. 요범사원. 맞죠. 요범사원. 그 요범사원도 똑같은 취지예요. 그 요범사원에 이제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요범이라는 분이 늘 절에 가서 이 수행 명상을 했어요. 근데 다른 거사들하고 좀 다르니까 스님이 불렀어요. 당신은 어떻게 명상하는 게, 수행하는 게 좀 뭐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수염 기른 도사와 같이 사주를 봐줬는데 그 사주가 지금 살아온 대로 또 그대로 맞아 들어갔다. 그러나 앞으로 나의 삶도 그 범주에서 못 벗어날 건데 내가 인생 사는 것이 별 재미가 없습니다. 딱 결정되어 있다. 인생이 결정되어 있기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허허 웃으면서 당신은 변수를 모르고 있군요. 거기 변수가 있다 하는 당신이 모르고 있는데 뭐가 변수입니까? 당신 마음이 변수입니다. 당신 마음을 바꾸면은 당신 운명이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럼 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엄청난 악행을 저질러 버리면 된다. 엄청난 악행을 저질러 버리면 당신 운명이 바뀐다. 그냥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면 죽자마자 바로 지옥 가버려요.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두 번째 방 엄청난 선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엄청난 선행이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1000개 정도 선행을 해보십시오. 1년에 1000개 정도. 그럼 하루에 한 3, 4개 정도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근데 이분이 자기 운명 바꾸고 바꿀 수 있다니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주에는 그러니까 관운이 없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선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탁 시험 붙었어. 자원급제해가지고 골일령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서원을 세웠어. 1년에 10,000개의 내가 10,000개의 선행을 하겠다. 근데 10,000개의 선행을 하기 전에 좋은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서 또 스님한테 가서 물어요. 내가 10,000개의 선행을 다 채우기도 전에 벌써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스님이 당신은 골혈령으로서 뭘 했는가 하면은 세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세금을 탕감을 해준 정책 하나가 10,000명 이상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벌써 10,000개의 선행을 다 채우고 남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생기죠. 근데 이분 나이가 수명도 60 초반인데 10년 더 살게 됐고, 관직이 운이 없다 해도 관직이 나아가게 됐고, 이래서 요번 사원이라는 책을 지은 거는 자기 자식들에게 남긴 내용이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마음을 바꾸는 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 여기서 뭔가 하면은 이 순간 반응하는 감정과 심리를 정화하는 것은 현재 나의 삶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현재 자기 감정과 생각을 바꾸는 힘이 없고 지어놓은 까르마를 근거로 해서 불교적 해석하면 통계학적으로 얘기할 뿐이지만 명상은 직접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보다 더 좋은 방법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지금 이 순간 반응하는 감정과 심리를 정하는 오색차 명상. 자종 소리 울림을 따라가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 힘을 빼고 척기를 곧게 세운다. 시선을 곳곳이 두고 잠시 순간 집중한다. 순간 집중이 호흡이 곳곳에 이렇게 두는군요. 자, 파란색, 녹색, 붉은색, 흰색, 노란색, 5색이 심리적인 힘을 상기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5색이 몸과 심리에 영향을 준다는 걸 상기하고 이해합니다.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좀 가만히 있으라. 네, 받기 싫어요. 네. 받았어요. 젊으니까 어쩔 수 없다. 팔딱팔딱 뛰고 다닌다. 그러거든 결혼을 해라. 결혼을. 반대가 없습니다. 예. 자, 차상 위에 5색의 찻잔을 좌측 우측 방향으로 파란색, 녹색, 붉은색, 흰색, 황금색 찻잔 순서 일정한 간격을 나열하고 각기 5색 찻잔의 차색의 색깔 같은 5색 찬물을 따른다. 요 5개 있지. 여정시 요 5개를 요 앞에 깔아요. 깔고 우리가 이걸 보고 오시좀 명상을 합시다. 선생님, 그 책상에 깔았다니까. 뭘 했든 네. 깔고 하든 그 5개 찻잔. 네. 그 이제 순서는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깔아야 돼. 여기에 파란색 찻잔. 파란색, 녹색, 붉은색. 네, 그렇게 이제 까십시오. 앞으로 조금 당겨 또 혹시 탁 부딪혀서 갈 수 있어. 오케이.
요거는 저기 뭐고, 그 잠재되어 있는 두 번째 오색찬 명사할 때 순서를 또 바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자선 자세 또는 정자를 하고, 찻잔 10초 내지 30초 정도 바라보, 30초는 너무 길어요. 그죠? 이 지켜보면 곧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또는 안정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색깔을 이렇게 탁탁 찍듯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보는 방법 있잖아요. 5개 찻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그냥 이래 보지 말고 이렇게 시선을 탁탁 찍듯이 보셔야 돼요. 이 지켜보면 그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는 안정됨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는 건 전체를 보는 거죠. 찍듯이 보고 전체를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은 자기 심리가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다음 눈을 감고 오색 찻잔 중 선명하게 떠오르는 찻잔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다음 눈을 뜨고 선명히 떠오르는 찻잔 차를 이게 마십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몸 안으로 내려갈 때 그 찬물의 색을 선명하게 상상하며 찬물이 온몸에 스며드는 것이 마치 머리에 물이 스며드는 듯이 연상합니다. 연상을 하지 않으면 찬물이 온몸에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차식 물이 온몸에 흡수될 때까지 자종을 치고 소리가 멈출 까지 흡수 명상을 합니다. 다음 찬물이 선명한 순서로 차를 마십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색차를 한 가지씩 마실 때마다 자정 소리 끝날 때까지 명상합니다. 또한 색차를 한 가지씩 마실 때마다 30초 정도 색차가 몸에 흡수되어 나타나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살핍니다. 근데 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살필 때 변화를 살피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자, 마지막 찻잔 색차를 마신 후에 1분 정도 가만히 몸과 마음의 변화를 살핍니다. 차 명상을 끝내면 죽비를 친다. 만약 오색의 찻잔이 없을 때는 백색 찻잔에 오색 찬물을 따르면 찻잔이 백색이므로 오색의 찬물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찬물의 색채를 지켜본 후에 앞과 같이 명상해 가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찻잔은 다 준비됐습니까? 차를 미리 따라주세요. 찬물을 따르고 우리 명상하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찻잔 차를 따르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시작을 재밌는 사주 이야기 많아요. 야. 네, 끝나고 난 뒤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 적정을 곱게 세웁니다. 자, 시선은 곳곳에 잠시 둡니다. 자, 앞에 눈을 뜨고 찻잔을 보고
자, 첫 번째는 청색 찻잔 눈으로 딱 보십시오. 차례대로 그 다음에 녹색, 붉은색, 흰색, 노란색 차례대로 눈을 찍듯이 착착 한번 쫙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체를 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뭔가 딱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아닌데, 자, 눈을 자, 차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차를 딱 마시고, 한 모금 더 마십니다. 자, 내려놓고, 자, 눈을 감고, 자, 차방에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앞에 있는 찻잔, 5개의 찻잔을 떠올려 봅니다.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란색, 녹색, 붉은색, 흰색, 네, 황색 찻잔 쭉 떠올려 봅니다. 떠오르면서 그 중에 아주 강력하게 와닿는 무덤덤하더라도 혹시 그 중에서 반응이 있는 찻잔을 잡고 이제 명상해야 됩니다. 자, 뚜껑을 열고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자, 명상 찻잔 차를 쭉 다룹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상 속에 5개 찻잔을 봅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가장 반응이 있는 것을 자, 잡고 자, 향기와 맛을 음미하고 예, 찬물이 색향기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간 걸 상상합니다. 시냇물 흐르듯이 쭉 흘러 들어가도록 하고요.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하십시오. 자, 상상 찻잔을 내려놓고 자, 두 번째 4개의 찻잔 중에서 더 마음에 들거나 강력하게 다가오는 게 있으면 자, 그 찻잔을 들고 자, 마십니다. 향기와 맛을 느끼고 자,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갑니다. 머리에는 시냇물 흐르듯이 연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해야 됩니다. 힘으로는 안 돼요. 연상해야 됩니다. 자, 상상 속에 찻잔을 내려놓고 3개의 찻잔 중에 또 와닿는 것 자, 들고 예. 자, 빛깔과 향기와 맛을 보면서 찬물이 시냇물 흐르듯 쭉 흘러 들어갑니다. 색향미가 흘러 들어간 때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합니다. 자, 상상 속에 찻잔을 내려놓고 2개 남아있는 찻잔 중에 하나를 자, 다시 들고 빛깔과 향기와 자, 맛을 음미하고 색향미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갑니다. 시냇물 흐르듯이 하고 연상을 하십시오.
그래 머리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합니다. 자, 상상의 찻잔을 내려놓고, 자, 마지막 남아있는 찻잔을 들고, 빛깔과 향기를 맛을 음미하고, 자, 차를 마십니다. 색향미가, 자, 목을 통과해서 쭉 흘러 들어갑니다. 시냇물 흐르듯이 하고, 연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머리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합니다. 자, 찻잔을 내려놓고 5개 찻잔의 배열을 이제 살펴봅니다. 자, 이 색깔이 배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가 처음에 했던 것 달라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인지 본인이 지금 심리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야, 가만히 지켜봅니다. 몸에 흡수되는 걸 쭉 지켜보십시오. 이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하지 않더라도 지가 알아서 쭉 스며들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없던 거는 이제 요거를 볼 때 부분 찍듯이 보고 전체를 보는 거. 나중에 이제 5개 찻잔을 잡아 다 마시고 난 뒤에 다시 5개 색깔을 다 나열해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다르게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건 저기 자기 심리 흐름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들었는데 붉은색 차, 두 번째 노란색 찻잔, 세 번째 흰색 찻잔, 끝에 녹색 찻잔 이러면은 이 심리를 딱 매겨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붉은색은 이타심, 내가 필요한 지금 이타심이다 이런 거죠.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럼 노란색은 이건 평등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 흰색은 자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딱 연결해 보면은 자기 심리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또 달라집니다. 이거는 매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반응하는 감정과 심리를 정한다는 거죠. 내가 색깔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색깔을 선택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마치 점치듯이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심리를 정하는 모색창 명상. 이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반응하는 감정의 심리를 정하는 것도
잠재된 게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르게 고정되어 있는 오색자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제목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할 때 참으로 여기 목에서 흘러가는 거 시냇물 흐르듯이 연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연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은 이걸 자꾸 하다 보면은 목 부위가 이완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흰 안개같이 피어오를 수도 있어요. 그건 기운을 얘기를 하는데 목이 이완이 되고 안이 이완이 되면은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예를 근육통이라든지 무릎이 아프다든지 이 아픈 통증이 없어져요.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기운이 이제 생기고 목소리가 이렇게 창창해지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이완이 된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뇌파가 중에서 세다파가 알파파나 세다파 뇌파가 나올 때 몸이 이완이 정상이 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다파가 더 중요해요. 명상 뇌파라 그래요. 그럼 몸에서는 이제 어떤가 하면 이 세다파가 생겼다 그러면은 몸 안에는 벌써 혈관이 확장됐고 이완되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몸이 이완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산화질소락하는 기체성 물질이 생겨가지고 이거 그것도 한번 얘기했죠. 이게 중추신경은 신경계로 막 바람 불듯이 불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 박테리아라든지 뭐 염증이라든지 암세포라든지 이걸 다 죽여버려요. 산화질소락하는 물질성 기체를 알라 그러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딱 치면 나옵니다. 그걸 하기로. 근데 이거는 명상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벌써 계속 마시면 목에 이완인 증상이 생기면 이제 그런 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뭐 5분이든 10분이든 심심한만 하세요. 몸 피곤한만 할 때마다 그렇게 하시죠. 상상으로 마음은 이 차를 예를 들어 뭐 길쭉한 컵도 괜찮아요. 길쭉한 차잔에 차가 담겨있다고 상상하고 마시는 거죠. 네, 계속 마시면은 상상으로 마시되 내가 힘으로는 안 내려가요. 화가 차 있는 사람들은 증발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내려갈 때 혹시 물이 맑고 투명하지 않고 탁하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내가 욕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증발하면 화가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상만 해야 돼요.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이 시냇물을 흐르듯이 이게 연상을 해.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계속하면 실제로 이제 흘러가는 물은 뭐 자기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물 흘러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걸 계속하면 얼굴이 깨끗해질 거예요. 몸 아픈 것도 많이 사라지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날마다 연습 삼아서 그렇게 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상으로 하는데 효과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잠재되어 있다는 말은 이건 무슨 말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뭐 유식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예, 종자생 현행 현행인 종자 종자생 종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딱 가르면은 요 위에는 이제
표층의식이고요. 이거는 심층의식이에요. 심층의식 속에 잠재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종자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물건을 딱 봤다. 10년 전에 내가 저거 봤는데 이러면은 그 10년 전에 정보가 이렇게 있다가 10년 지나서 그 물건 비슷한 물건을 보면서 그 정보가 탁 태어나는 거죠. 길을 가다가 니 아무개 아니야? 10년 만에 만났다 그러면 10년 전에 자기 잠재되어 있던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그 사람을 보면서 탁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자생 현행이라고. 이게 표층의식이죠. 그 동시에, 이거 동시입니다. 동시에 이 종자가 현행했던 게 여기 딱 심어져 있고. 이 정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종자생 종자, 종자가 종자를 또 낳는 일을 벌이지는 거죠. 이거는 훈하는 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이 종자가 잠재되어 있는 건 잠재적 성향. 그래서 이게 잠재되어 있는 성향 중에서 탐욕과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성냄과 관계되는 것, 어리석음과 관계되는 게 많이 있다. 종자가 얘기하잖아요. 또 그 중에서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지만은 전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무기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라 하는 게 다양하게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색깔을 연상을 한다 하는 거는 그 색깔 관계되는 심리가 안에 있는 게 다 올라오는 거죠. 부정적인 게 올라오는 거면 내가 그걸 지켜보면서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긍정적인 게 올라오면은 그런 거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한번 본다. 내가 안다. 제가 얘기했잖아. 내가 뭘 안다 그러면은 알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내가 알므로써 싹 없어진다. 그렇죠? 집안에 도둑이 들었을 때 도둑인 줄 알면 피해를 입지 않지만 도둑인 줄 모르면은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내가 안다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자면 이런 현행이라 하는 거는 나타나서 행한다. 이런 거. 움직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심리를 정하는 오색찬 명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말하자면. 이거는 쉽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그걸 좀 바꾸겠습니다. 그 동그라미 세 번째에 보면은 파란색 찻잔, 녹색 찻잔, 붉은색, 흰색, 황금색 찻잔을 바꾸십니다. 파란색은 노란색으로, 녹색은 흰색으로, 붉은색은 그만 놔두고 흰색은 녹색으로, 황금색은 파란색으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자, 바꾸고요. 이 잠재되어 있는 성향을 이걸 이제 드러내려 그러면 마음을 좀 더 고요히 가져야 돼요. 마음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코에다가 마음만 이게 시선을 두는 게 아니고 호흡을 좀 하겠습니다. 마음이 안정된만 될수록 속에 있는 게 잘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여기에 내용은 황색 찻잔부터 먼저 합니다. 그 왜 황색 찻잔부터 먼저 하는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체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요게 이제 배꼽입니다. 요 배꼽이 여기 이제 흙의 요소. 요거는 이제 가슴은 물, 목은 불, 요 이마는 바람, 요거는 이제 호공이에요. 자, 이 잘 보면요,
흙은 무겁습니다. 그죠? 그 다음 무거운 건 물이고, 물보다 가벼운 건 불이고, 불보다 가벼운 바람이고, 더 가벼운 건 허공의 요소죠. 그래서 이 흙은 황색이에요. 황색은 무거운 거예요. 물은 흰색이 더 가볍습니다. 불은 더 가볍죠. 예? 붉은색이에요. 바람은 녹색이고, 이거는 허공은 청색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황색 차를 마시므로 해서 무거운 것부터 해소하면 차츰차츰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음이 오겠죠. 깨달음.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명상을 한번 하도록 하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이렇게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곧게 세우고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흡을 봅니다. 호흡이 잘 안 보이는 분은 숫자를 해야도 됩니다. 10번까지 호흡이 들어갔다 나오는 걸 한 번, 또 들어갔다 나온 걸 2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제 배 호흡을 보십시오. 들어갔다 나갔다는 한 번 해도 되고, 나가는 걸 한 번, 들어오는 걸 2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배 호흡을 봅니다. 자, 이제는 자, 앞에 있는 찻잔을 보고 찻잔을 잡습니다. 잡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자, 찻잔을 내려놓고 앞에 찻잔 한번 쫙 보십시오. 한번 보고 눈을 감습니다. 자, 차방에 들어왔습니다. 앞에 차상에 왼쪽부터 노란색, 흰색, 붉은색, 녹색, 청색 찻잔 쭉 나열합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자, 그러고는 이제 다관에 물 식힌 그릇에 차를 쭉 따르시고, 자, 찌꺼기 깔아앉으면 5개 찻잔 차를 쭉 따라옵니다. 상상 속이라도 선명하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첫 번째 맑고 밝은 황색 찻잔, 황금빛 나는 황색 찻잔 들고 황금빛 나는 황차를 자 마십니다. 자,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색향미 차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갑니다. 자, 시냇물 흐르듯이 하고 연상을 하시고,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합니다.
황색 찻잔을 내려놓고 흰색 찻잔을 맑고 밝은 흰색 찻잔 들고 맑고 투명한 백차를 마십니다.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하고 자 색향미가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갑니다. 시냇물 흐르듯이 머리에 물이 스며드듯이 하고 연상을 하십시오. 자, 백색 찻잔을 내려놓고 붉은색 찻잔을 밝고 맑은 붉은 찻잔 듭니다. 자, 맑고 투명한 홍차를 자 마십니다. 빛깔과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색향미가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갑니다. 자, 시냇물 흐르듯이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합니다. 홍색 찻잔을 내려놓고 맑고 밝은 녹색 찻잔을 들고 맑고 투명한 녹색 차를 마십니다. 녹차를 마십니다.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그리고 찬물이 색향미 찬물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는 상상합니다. 시냇물 흐르듯이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합니다. 녹색 찻잔을 내려놓고 자 맑고 밝은 청색 찻잔을 들고 청차를 마십니다. 맑고 투명한 청차를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자 맛을 음미합니다. 그리고 색향미가 목을 통까지 쭉 흘러 들어갑니다. 시냇물 흐르듯이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합니다. 자, 청색 찻잔을 내려놓고 자,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앞에 있는 찻잔에 차를 들고 차를 마십니다. 내려놓고 자, 찬물이 목을 통해 쭉 내려가는 거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면 찬물이 싹 스며드는 게 보일 겁니다. 지가 알았어. 이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심리를 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떠오른다, 이거죠. 중간에 뭐가 감정 상하게 하는 뭐 사람이 떠오른다, 사건이 떠오르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차를 주고 용서를 해주거나 자기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한다 하는 거 아셨으니까 집에서 들어가서 연습을 하십시오. 나중에 제대로 하면은 이 이완이 되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아주 몸이 가볍고 발걸음도 가벼워질 거고 몸 병은 다 없어져요. 그건 덤이고 진짜는 이제 몸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으면 이제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이 감정이라든지 심리를 정화하는 것은 그냥 1차적인 효과예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비심이 생기게 하고 지혜가 생기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색 차크라 참 인상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교수님 아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기독교 같은 경우도 보면 모세가 시나이 산 올라가가지고 계명을 받아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선지자가 이렇게 어떻게 하라 하는 게 있고 또 이집트 같은 데도 해서 보면 신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청전 스님도 그 저서에 보면 달라이 라마 스님도 비밀리에 뭐 새벽인가 뭐 밤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신탁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점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거는 네. 그건 점 치는 게 아니고 신탁하는 거는 이제 신에게 의탁한다, 부탁한다는 뜻이 신탁 아닙니까? 신의 힘을 빌려서 이제 모르는 사실을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말하면 내가 점을 쳐가 점괘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신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이라면 점일 수가 있겠지만 좀 비슷하지만 옛날 고대 국가에서는 그거 다 있었어요.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신하는 게 이제 귀신 종류도 있고 천신의 종류도 많아요. 그래서 28개 천계를 얘기하잖아요. 천상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 사는 이들은 다 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인간보다 훨씬 낮은 존재는 귀신의 종류가 있죠. 귀신의 종이 악인데 수만 종이 된다. 근데 수호신이라는 게 있어요. 티베트에 하는 건 이제 신탁하는 수호신입니다. 그 수호신 이야기는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제 환생자잖아요. 몇 번째입니까? 14번째입니까? 14. 14번째 환생자인데 그 전에 이제 어린 나이에 달라이 라마가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보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섭정을 하는 거야. 그는 이 섭정을 할 때 그 달라이 라마 파에서 사람을 보내요. 그 섭정하는 스님을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섭정하는 스님이 몸이 건강불개지신이야. 칼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와가지고 죽이려 해서 칼을 쳐도 안 죽으니까 이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죽이려면 여기에 숨구멍 여기 있으니 여기 칼을 집어넣어서 나를 죽이라 가르쳐줘요. 그래서 칼을 찔려서 죽게 될 때 발언을 해요. 내가 죽어서 달라이 라마를 보호하는 수호신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스님이 죽어서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의 이제 수호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할 때 이제 돌아가신 그 수호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댁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한국인을 법회 때 신탁한다 해서 거기 이제 사원에 갔거든요. 가는데 큰 관을 써요. 서는데 이게 스님, 그 신탁하는 스님이 있어요. 옛날에는 일반 사람인데 이 신이 선택한대, 자기 신탁할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이 스님은 몸 빠져나가고 영원히 그 신탁 아니 그 이제 수호신의 몸으로 들어와요. 들어올 때 캑캑거려요. 왜 캑캑거렸냐? 옛날 칼이 이렇게 찔린 것 때문에. 그래서 캑캑 걷는다는 거죠. 그러면 일어서는 거죠. 그게 무게가 20kg 이상 되는 이 관을 쓰고 탁 일어서는 거죠. 일어서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걸 있잖아요. 카타를 하는 게 있죠. 카타를 돌돌 말아가지고 달라이 라마 그 위에 불단이 있는 부처님 불단에 던져요. 그래 던져가 이렇게 이제 밑에서 위로 던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라 달라이 라마 법상이 있어요. 그다 던져요. 카타를 던지. 그거는 이제 공경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한쪽에는 막 피리를 불고 있고 한쪽에는 춤을 신탁한 수호신이 춤을 추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무슨 말을 막 하면은 그 말을 받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고대어예요.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옛날 티베트 그걸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점을 치고 그게 신탁이에요.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